자, 녹화 시작합니다. 차트가 안 좋아요. 네, 안 좋을 가능성이 지금 열리고 있는 단기 월요일 상황이고요. 자, 7월 7일 지금 11시 34분.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 봉에 바이낸스 테더 차트, 뭐 기본 차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지금 1시간 봉인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런 삼각 수렴 가능성이 있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이제 왔다 갔다 수렴을 했고요. 중립 추세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 오전까지 움직임을 보게 되면 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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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하고 저점 저점 형성해서 이런 식의 형태 삼각형이거든요. 삼각수렴 이 형태의 삼각수렴 가능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움직임이 직전 1시간 번 캔들에서 또 간신히 이제 막았었는데 지금 또 밑으로 빨리락말락 하고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지금 이 단기 한 4일 된 거거든요. 이 한 4일짜리 수렴이 지금 하방에 따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맞다면은 지금 하방에 따라 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하방 이탈이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론적으로는 요 정도까지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이론적 최소한이죠. 이론적 최소한. 이게 만약에 삼각수렴이 맞다면요. 맞다면. 아니면 이제 다른 것도 나오겠지만 삼각수렴이 맞다면 이론적으로 이 정도까지 밀릴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더 밀릴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를 지금 하방에 탈 시도하고 있는 모습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상승을 원하는 입장에서는 뭐여야 되죠? 이게 나가리가 나야 되는 거죠. 이 삼각형 하방 이탈이 지금 아니어야 되는 거고 그걸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올라오면 됩니다. 올라오기 전까지는 몰라요.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초단기 하락 추세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규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뼈대 같은 라인 하락 추세 그려놓고 볼 수가 있는데 최소한 이 라인을 뚫고 올라오는 그림이 나와야 되겠고 그죠? 이 삼각형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적어도 이 삼각형 위로 다시 올라와야 되겠고 그죠? 그런 것들이 빠른 시간에 나와야지만 아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이 아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시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이거는 지금 단타 숏각인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단타 숏을 들어갔다가 이제 빨리 손절하고 다시 상황 재판단 들어가는 뭐 그런 식의 전략을 써볼 수 있겠죠. 참고하시 바라고. 단타 숏각일지 모르는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다. 삼각수렴 하방이 탈릴지 모르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이게 현재 실시간 상황이고요. 자, 큰 차트로 넘어가서 어쨌든 오늘 월요일이니까 더 큰 차트 얘기도 할 게 많죠. 지금 쭉쭉 빠지고 있는데요. 좀 이따 다시 얘기하고 이거는 큰 차트 얘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방금 얘기했으니까. 자,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 따봉 버튼 구독 안 하신 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자, 주봉입니다. 주봉 마감은 잘했어요. 주봉 마감은 잘했어요. 주봉 마감은 좋았습니다. 자, 주봉의 이제 마지막 저항이라고 불렀던 이 종가 최고점, 종가 최고점이요. 10만 9,004를 넘어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10만 9,203에서 마감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는 마지막 저항을 뚫었어요. 그래서 공격적으로는 이제 마감을 잘했고요. 이제 수비가 남았죠. 수비까지 잘해야 된다 그랬죠. 수비 관점에서 이제 이번 주 진행되는 캔들이 지금 일단 음봉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말아 올려서 10만 9천사 뚫은 거를 확정 지으려면 빠졌다가도 다시 10만 9천사 위로 올려서
마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과제는 지금 이게 얼마나 빠를지 모르겠지만 다시 다음 주 되기 전에 10만 9천 사위로 올리면 됩니다. 그게 주봉의 과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하면은 여러 번 얘기했던 또 그 원칙 있죠? 예. 차라리 못 나가고 있는 것보다 그럼 나갈 기회가 남아 있는 거지만 나갔다 들어오는 게 나갈 때 나갔다 못 나가는 것보다 더 안 좋다. 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갔다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더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이제 어떤 좀 굵직한 쌍봉 항상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죠? 여기보다 여기가 좀 더 높은 이렇게 좀 짝꿍댕이, 그죠? 이게 기본이라 그랬죠. 예. 그지 딱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떨어지게 되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쭉쭉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나갔으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예, 그 제가 수천 번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구조를 봤을 때 뭐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빠져도 여기까지는 빠져도 상관없다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쌍봉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리고 이게 쌍봉이 맞다고 만약에 가정하게 된다면은 이론적으로 이 사이즈만큼 떨어지는 게 뭐 약간 국룰이잖아요.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더 떨어지기도 하고 뭐덜 떨어지기도 하는데 대충 이런 느낌으로 이론에 돼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쌍봉이 된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또 밀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정도 가격대는 8만 중반입니다. 8만 중반. 네. 굵직한 매물대가 있는 여기 있죠? 네, 여기 주봉의 정석 매물대가 있습니다. 8만 6천이에요. 그런 자리까지도 이제 하락 가능성을 한번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쌍봉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 하여튼 여기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나갔잖아요. 나갔으면 이제 승부 들어간 거야. 나갔으면 이제 들어오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번 주가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된다. 테스트는 시작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제 방송과 제 설명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또 계속해서 추가 확인하면서 모니터링하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무조건 쌍봉에서 폭락 이렇게 이게 아니고 그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가능성이 열리는 것 자체가 일단은 당연히 신경 써야 되고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 알아둬야 되고 뭐 하는 거지만 떨어지는 게 확정은 아니라고. 거기 때문에 또 지나치게 뭐 그렇게 오버할 건 없어요. 네. 계속 지켜보면서 대응하는 거지. 아시겠죠? 어쨌든 뭐 비올 가능성이 있고 뭐 눈 올 가능성이 있고 하면은 뭐 확정은 아니어도 우산을 챙기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일봉으로 넘어가면은 일봉도 잘 마감했죠. 나쁘지 않게. 예. 그래서 이제 최악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올랐다 이게 다시 딱 빼가지고 아 여기 못 넘네 떨어지고 깨지고 1차 지지권 깨지고 나서 못 넘네 계단식 하락이네. 마침 이거 요 대각선도 있고 요 깨지면서 그냥 동시에 그냥 빡 대각선 수평선 깨지면서 그냥 정석으로 내려가네. 이 그림이 가장 안 좋은 거라 그랬죠. 근데 그렇진 않았죠. 올라와서 마감했기 때문에 순조로운 하락은 아니라 그래서 어제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대로 마감해서 순조로운 하락 그림은 아니죠. 좀 복잡한 움직임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단기 지금 수렴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정확히 아직까지 마감 안 된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옆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 지금 한 4박 5일째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좋은 것도 아닌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어쨌든 초심자분들이 또 싫어하는 움직임, 또 초심자분들이 어려워하는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들어렵죠. 이런 뭐 횡보하는 추세, 중립 추세에 대해서 제가 엄청나게 강도 높게 설명하고 반복하고 막 세뇌시키고 중요하다고 막 계속 거의 뭐 중립 추세 충 아니겠습니까? 중립 추세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고 제일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맨날 중립 추세 수렴 얘기하고 그죠? 네,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저는 이제 타 유튜버들로부터 삼각 수렴 충이라고 놀림을 받을 정도로 초보 때 저기 뭐야 초창기 때부터 수렴 또 중립 추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도 그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꾸준히 그런 것 위주로 보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꾸 이제 올라갈지 내려갈지 예측하려고 하니까 어렵죠. 그죠? 중립 추세에서는 그걸 안 주거든요.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정보를 안 준단 말이야. 이 추세는 더 지켜봐야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정보를 안 준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추세인데 올라가 내려가 모르죠. 당연히.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돼. 지금은 때가 있는 거라고.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라서 확실하게 나쁜 상황도 아니고 확실하게 좋은 상황도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부분이 점점 한쪽으로 기우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좁게 보였던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 이렇게 되니까 좀 더 넓게 보는 거죠. 좀 넓게 이렇게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라인 위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최근에 건드렸지만은 깨지지 않고 나가리도 안 났던 그러니까 신뢰도가 아직 남아 있는 위에 라인이 어디죠? 여기죠. 아래 라인은 어디죠? 여기 나가리 났죠. 그럼 뭐죠? 다음 라인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근데 조금 애누리를 주자면 한 번 나가리 났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한번 다시 한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리는 여기 한번 나가리 났었습니다만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짧게 본다면 일단 여기 좀 더 멀리 본다면 여기고요. 일단은 그래도 가까운 라인부터 일단 보는 게 순서기 때문에 조금 여기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왔다 갔다 좀 애매하게 움직이고 있는 일봉을 확실하게 좀 더 그래도 여기서 좀 더 움직이다 상방이냐 하방이냐 결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이렇게 넓은 구간으로 기준을 잡은 게 좀 더 합리적인데요. 일봉 사이즈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야 되겠죠. 단타는 아니겠지만 다 용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위쪽 라인은 종가 얼마입니까? 11만 274고요. 당연히 알아둬야 되겠고요. 아래 라인은 종가가 얼마입니까? 10만 7,340이죠. 그래서 최근 일봉의 움직임 꼬라지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일봉에서 중요한 윗라인과 아랫라인을 이렇게 규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방향성을 굵직한 방향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일봉 사이즈에서는 요 밖으로 나가는 움직임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현재로서는 합리적이고요. 뭐 상황이 변하면 좀 더 좁은 그게 나올 수 있겠으면 현재까지는요.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했다시피 이 사이즈보다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대응 안 하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엄청 넓은 구간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뭐 한 3천 불이면은 뭐 몇 프로예요? 위아래 3%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벌려놓고 보는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 자, 8시간 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게 어려운 상황을 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기술이에요. 응?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렵다. 뭘 어려워. 벌려놓고 보면 되지. 그죠? 방법이 다 있다니까. 자, 여기서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이제 대응하는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 때부터 중립추세 삼각 수렴 충이라는 얘기를 놀림을 받아가면서 이거 중요성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차트는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쭉쭉 올라가는 그림보다 쭉쭉 내려가는 그림보다 애매하게 움직이는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건 차트 보면 다 나와. 그래서 올라가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내려가는 상황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제일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 대부분이 그거니까. 근데 초신자분들 대부분 돈 벌 욕심에 막 올라가는 거나 막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만 알려가지. 어떤 차트가 나와야 올라가나요? 어떤 차트가 나와야 내려가나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죠. 관심도 없고. 그냥 재미없어 하고. 지겨워하고. 그죠? 거기가 돈 잃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만들고 또 대부분의 초보들 지치게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개미 털게 하면 털리고 개미 꼬시게 하면 꼬시고 그런 어떤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구간이 사실상 전체 차트 움직임의 사실상 대 80% 이상이고요. 폭락과 폭등 합쳐봤자 20%밖에 안 되고 대부분의 시간은 80%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옆으로 기는 시간이라고요. 차트가 그죠? 그 부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력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사실상. 자, 다음 8시간 봉입니다. 8시간 봉. 자, 우리가 보고던 저항 여기였는데 최근 움직임에서 과거에 오지도 못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막힌 거죠. 꼬리 2번. 어디서 막힌 겁니까? 여기 안 갔고요. 여기겠죠? 직전 고점. 종가 109,584에서 정확히 2번 맞겠죠. 그래서 8시간 봉에서는 이게 현 저항이고요. 이게 현 저항이고요. 여기 일봉 저항이기도 한 11만 274는 이제 다음 저항이 되겠죠. 그 8시간 봉이 최근에 지지받은 자리는 최신 차트이지만 앞에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새로 라인을 그려서 여기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시간 봉은 여기 알겠는데 일단은 당장은 여기하고 여기 로 좁혀서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주요 자리. 현재 구간에서 주요 자리. 그래서 종가 여기는 109,584, 아래쪽은 종가 7,573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8시간 봉에서도 이 밖으로 나가기 전까지는 조금 주의하면서 보도록 하겠고, 점점 좁혀서 가는 거죠. 이제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들어갈수록 뭐 이렇게 하는 거 알겠는데 뭔가 좀 대각선적으로 이런 느낌도 있네 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좀 더 작은 차트인 1시간 봉하고 4시간 봉에서 오늘 보게 될 거고요. 뭔지 아시겠죠? 어쨌든 8시간 봉이고 1봉이고 봤을 때 현재 옆으로 기는 상황을 규정할 수 있는 그림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뭐 조금 좀 단기로 내려왔고 조금 또 뭐 중간보다 아래에 있어서 조금 뭐 당연히 좋다 안 좋다 하지만 조금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뭐 밑으로 깨지고 나간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엄청 안 좋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큰 차트에서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자, 좀 더 작은 차트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4시간 전부터는 이제 대각선을 이용하면서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나갔다 그랬어요, 그죠? 네. 꼬리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나간 거 일단은 나간 겁니다. 깔끔한 대각선은 여기 나가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대각선은 이제 지켜봐야 돼. 이 그대로 나간다면은 그대로 이 라인 깨져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고, 꼬리 삐져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나중에 이 라인을 이렇게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곡선으로 바뀌거나 곡선으로 수정하거나 직선 더 낮은 직선으로 수정하거나 수정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대로 내려갈 건지 아니면 말아 올릴 건지가 단계적으로 포인트가 되겠죠. 어쨌든 수평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평 구간 같이 중요하게 보게 되면은 가까운 정석 내시감목 지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정석 지지 구간. 이 봉우리에서 가장 높은 종가. 거기가 깨졌습니까? 1시에 결정나죠? 내려갔다 왔지만 지금 그 위에요. 아직 안 깨졌죠? 1시 방학까지 아직 1시간 5분 남았고, 그거 결과 봐야 되겠죠? 그래서 4시간 봉 기준으로 여기 1차 지지구간 깨지면서 이제 빠졌고요. 그죠? 2차 지지구간이잖아요. 아직 안 깨졌어요. 거기 때문에 쭉쭉 빠지겠구나. 몰라요 아직. 당연히 여기 안 깨졌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중간 확인을 할 수 있는 또 부분이 될 겁니다. 새벽 1시를 기해서 이 부분 지켜준다면은 모르는 거죠. 반등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4시간 봉에서 이 부분 새벽 1시 확인할 거예요. 8198 단기적으로는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 대각선은 일단은 지금 보려고 그려놨지만 추후에 만약에 반등하게 되면은 수정 들어갈 수 있다. 수정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형태가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형태가 디테일하게 잡힌다면은 타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수렴 기준에서 꼬리 돌파는 트랩으로 보시나요? 아니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러니까 꼬리 돌파가 나가는 줄 알았다가 속이고 반대로 가기도 하고, 꼬리로 나갔다가 간 보고 그대로 다음 캔들 다다음 캔들에서 나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1시간 방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신뢰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 가지고 공식처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주변 상황과 주변 맥락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 종합적으로 판단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런 사고방식을 평소에 안 하셨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거를 함양을 시켜야 돼.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그런 분들이 조금, 이거는 선천적인 게 아니거든요. 후천적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니고 뭐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뭐 자기가 스스로 고민해보고 좀 해봤을 때 어린 나이에서부터 사고 방식 자체가 이렇게 좀 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단편적인 정보를 보고 빨리빨리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장단점이 있지. 그렇게 하면 좀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고, 단편만 보면 결단력이 좀 더 있을 수 있고 더 빠를 수 있고, 그죠? 근데 또 신중하게 보는 분들은 좀 더 좋은 결정할 수는 있겠지만 뭐 늦어버릴 수도 있고, 타이밍 늦어가지고 기회 놓칠 수도 있고, 아 저 여자한테 뭐
번호를 딸까 뭐 어떤 뭐 하다가 고민하다가 떠나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 그냥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이 투자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는 속임수가 난무하고 또 이제 가짜 정보가 난무하고 복잡한 복잡계적인 움직임이 난무하는 곳이다 보니까 빠른 결단력도 중요하지만 조금 늦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게 이쪽 판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제 좀 바로바로 단편적인 정보를 결정했던 분들은 좀 힘들어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 잘못은 아니야. 하지만 이쪽이 그런 걸 원한다면 그쪽 재능을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본인이 잘못 살아온 건 아닙니다만은 여기서는 그런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여기 확인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한 시간만 넘어가면은 이 아까 초에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요 그림. 자, 지금 확실히 안 나왔습니다. 확실히 안 나왔고요. 두 번째도 꼬리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라인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이고, 명확한 형태는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좀 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야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여기 조금 꼬리 났다고 올라갈 건가? 몰라. 여기 조금 빠졌다고 내려갈 건가? 모른다고. 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줄 알아야 돼. 그죠? 네. 좀 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만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 버릇을 키워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차트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구조 라인, 중요한 지지 저항선, 혹은 의미 있는 추세선, 좀 신뢰도 있는 라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거 조금 올라갔다가 모르는 거지. 뭐 이걸 뚫기로 했어, 이걸 뚫기로 했어,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좀 떨어지다가 반등인가? 아니잖아요. 반등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좀 또 떨어지나? 아니고요. 떨어지나? 아니죠. 예. 근데 이번엔 떨어졌죠. 왜 떨어졌어요? 좀 더 의미 있는 이런 라인이 깨졌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걸로 보는 거라고.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한 시간 봉에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움직임 뭐예요? 이거 밖으로 쳐 올라오는 그림이 나왔을 때 이제 여기가 저점이 형성이 되면서 이런 라인 혹은 곡선 형태 이런 라인이 되고 위 차트 분석도 그거에 거의 대칭 가능성이 가장 일단은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다음 고점 또 다음 타점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게 되죠. 그죠? 근데 아직은 여기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더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조심하면서 봐야 되고요. 이해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어쨌든 아직 4시간 봉도 아직 아까 봤던 지수가 안 깨졌고 하기 때문에 또 확실하게 내려간 것도 아니고 그럼 뭐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 맞아요.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이에요.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항상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차트에는 항상 존재합니다. 근데 매매 못하는 초보분들은 거기서 매매를 해요. 꼭. 그리고 그 구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꼭 거기 찍어서 매매하는 게 아니 초보들은 그냥 아무 데서 하는 거지. 아무 데서 하는데 그렇게 좀 기다려봐야 되는 자리가 도처에 엄청나게 자주 깔려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안 하고 하면 기본 여기가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매매가 꼬이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옆으로 기는 지켜봐야 되는 중립 추세가 80%라 그랬죠. 그리고 쭉쭉 올라가는 쭉쭉 내려가는 게 뭐 10% 10%. 이게 더 클 수도 있어요. 이게 90%고 이게 5%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률상으로도 초보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 데서 매매하면 여기 걸리는 거지. 그죠? 네. 당연히 확률상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해야 공부해서 알고 해야 되는 거야. 대충 하면 그냥 여기 걸리는 거야. 그 피곤한 자리 걸리는 거야. 그럼 이제 고수들한테 그거 좀 파츠 차트 좀 봐달라고. 왜 여기서 매매했죠? 여기 매매할 자리 아닌데? 뭐 다 이런 얘기 듣는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다시 한번 현재 상황 규정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예요. 단기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그죠?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추세 연속성에 따라서 별일 없으면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찾고 있는 거예요? 별일을 찾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는 상황이 끝날 수 있는 별일을 찾고 있는 거죠. 아직 별일이 없습니다. 근데 별일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자리들이 그 4시간봉 지지 구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아직 종가 마감을 안 했어요. 그래서 확인하려면 1시간 있어야 되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내려가고 있는 길이고 반등할 수 있는 별일은 현재 없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도미넌스 차트 넘어가 볼게요. 도미넌스 차트. 자, 도미넌스 차트 가지고 이 녹색 박스를 그려가지고 이 안에서의 움직임은 비트코인도 큰 변동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둘이 커플링 돼가지고 관계를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전매 특허 저의 도미넌스 분석이죠. 이런 식으로 분석한 사람은 없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보게 되면은 도미넌스가 이제 좀 더 내려왔어요. 좀 더 내려왔는데 여기서 살짝 좀 반등해서 여기 있고 여전히 어쨌든 이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 움직임 보시면은 여기서 형성한 고점 못 넘고 있고요. 여기서 형성한 저점 못 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은 이게 일직선 거의 비슷하게 하지만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게 대각선입니다.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내려가고 있는데 안 내려가나? 윈라인 안 내려가네. 여기는 일직선이고 여기서 여기 살짝 내려온 상태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내려오고 있고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고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는 수평으로 봐도 뭐 크게 오차가 크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 좁아지고 있는 부분이 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어쨌든 어제도 얘기했고 뭐 도미넌스 분석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 일단 축소해서 좀 더 말씀드리게 되면 어제 중요한 제 분석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같은 움직임을 보인다면은 같은 움직임 중에 특히 이제 같이 옆으로 기는 얘도 크게 보면 옆으로 기고 있고요. 얘도 그러고 있죠. 좁게 이렇게 보면 그렇고 크게 봐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6월 말이잖아요. 6월 말 23, 24, 25, 26, 뭐 25, 26, 27. 뭐 저 6월 말부터 해가지고 지금 7월 초 첫째 주 이제 넘어가는데 두째 주 넘어가는 시점인데 여전히 이렇게 굵직한 옆으로 가는 틀을 도미넌스나 비트코인 둘 다 넘어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좀 있으면 넘어갈 거예요. 좀 있으면 넘어갈 건데 무조건 넘어가요. 차트는 무조건 변동하게 돼 있어요. 다만 옆으로 기는 시간이 많을 뿐이지. 그냥 한참 옆으로 기다가 또 넘어갔다가 또 기다가 또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미넌스는 현재 크게 봤을 때 옆으로 기는 추세의 이제 최근 추세 바닥에 있습니다. 여차하면 밑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이게 또 어느 정도 변동을 줄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크게 보면 여기까지 바닥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넓게 보면은 또 이것도 별일 아니게 될 수 있는 건데 그거는 큰 그림이고 일단 현재까지의 그림만 보게 되면은 요 정도이기 때문에 이거 밖으로 나갈 때 일로 나가든 올라가서 일로 나가든 비트코인 차트에 또 먹을 만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있고요. 비트코인도 아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위로 그죠? 그렇다고 밑으로 빡 빠진 것도 아니고 어쨌든 못 나가고 있고 좁은 구간에서 이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넓게 볼 수도 있고 뭐 했습니다만 최근에 어쨌든 규정된 거는 딱 도민스 요만큼은 확실하게 지금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29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9일 추세부터 본다면 여기죠. 비트코인 29일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미노스하고 비슷하게 상황을 규정해 본다면 여기까지도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죠. 이 정도 가격대는 10만 5천 정도 됩니다. 10만 5천. 10만 5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좀 크게, 좀 널찍하게, 그리고 좀 더 조심스럽게 조금 움직였다고, 조금 움직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널찍하게 이 정도 움직이는 건 좀 더 기다려보자. 이제 더 큰 움직임을 노려보자. 이런 느낌으로 차트를 더 크게 보자라고 봤을 때는 도미노스 참고해서 10만 5천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생각해 볼 가능성도 있다 하는 관점도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좀 더 넓게 보시기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것도 엄청 넓은 것도 아니죠. 엄청 넓은 것도 아니에요. 단기보다 좀 넓은 움직임 정도가 되겠고요. 큰 차트로 넘어가서 진짜 넓은 움직임은 뭐예요? 진짜 크게 보는 움직임은 뭐죠? 큰 차트 주봉대로 넘어가서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조금 짧은 그 행보 그게 뭐죠? 요거죠 요거 우리가 보고 있던 거 그 10만 5천 대까지 열어야 돼. 10만 5천 여기에요 여기 이것도 조금 밑에 그죠? 좀 더 크게 보는 거는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좀 더 크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몇 달짜리죠 이거. 여기 4월 달부터 4월 말부터 보는 거니까 몇 달짜리 박스권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10만이라 그랬죠. 9만 8천에서 10만 그죠? 이게 좀 더 큰 그림이고요. 더 큰 그림은 이제 9만 8천까지도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당연히 더 큰 그림은 뭐 이런 데까지 열거나 그죠? 9만 초반이고요. 아니면 훨씬 크게 이런 데까지 열어놓거나 7만 초반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즈가 본인의 매매 전략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이해를 초심자들이 통 못하시는데 본인이 어떤 사이즈에 맞는 전략을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은 달라져요. 초보들 이걸 이해를 잘 못해.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밖에 생각을 못하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데요. 차트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죠. 차트가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일봉으로 봐도 계속 올라가고 한 시간 봉으로도 계속 올라가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가요? 여기 지금 뭐야?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 한 두 달 연속 계속 올랐죠. 근데 여기 오르기만 했어? 올랐다가 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횡보했다가 이런 식으로 올랐잖아요. 떨어지는 구간이 있잖아. 이건 단타를 보면 또 많이 떨어진 구간이고 이런 구간들. 단타에서 숏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서 다 먹을 게 있는 거라고.
어떤 움직임이든 간에. 그 전략을 확실하게 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 확실한 전략을 짜야지 또 어떤 상황에서도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어쨌든 이제 월요일 돼서 또 주봉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또 기다리던 이게 무조건 안 나와도 뭐 꼭 나와야만 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나오면 더 좋을 수 있는 이 해시리본 지표가 떠주길 바랬는데 안 떴어요. 하지만 좁혀졌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뜰 가능성이 조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골드 크로스가 나야지 뜨는 거라 그랬죠? 이렇게. 근데 이제 좁혀지긴 했어요. 근데 크로스는 안 났죠? 그래서 이번 주 안 떴고 다음 주에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은 이제 뜰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다시 벌어지거나 다시 이렇게 되면 안 뜰 수도 있는 거고. 다음 주 봐야 합니다. 일봉으로 보더라도 좁혀지다 말았죠. 좁혀지다 말았어요. 그래서 크로스가 안 나서 아직 안 떴고요. 일봉으로도 안 떴고 주봉으로도 안 떴죠. 그래서 새로운 이제 해시리본 지표, 이거 해시리본 지표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이제 승률 100%다 해가지고 유명한 저도 수천 번 얘기했고 지표가 이제 다시 한번 뜨나 했는데 아직 안 떴습니다. 쫑난 건 아니고요. 다음 주까지도 더 벌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와서 자, 제가 이 부분 설명한다고 이제 와이커프 패턴 가지고 와서 또 설명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무슨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 추세는 넘었습니다만은 넘는 순간에 이제 중립 추세가 작동하면서 쉬운 차트는 넘었어. 그럼 이제 가는 거야. 밀리더라도 여기가 눌림목으로 되고 이렇게 밟고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그냥 가든가. 이게 쉬운 차트라고 했어요. 근데 어려운 차트는 뭐라 그랬죠? 넘었는데 다시 봤다가 엥? 나가린가? 아닌가? 나 옆으로 길 거거든. 이거 끝나야 알려줄 거야. 이게 이제 어려운 차트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끝나야 압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다리시되 금방 끝날 거기 때문에 눈을 부라리면서 준비를 잘 해놓고 기다려야 되겠죠? 이거 끝나면 바로 방향성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차트 조금씩 변해가는 걸 보면서 이 형태 이게 박스권 일단은 이렇게 보고 있지만 좀 더 좁혀서 뭐 삼각형이 될 거냐 뭐 어떻게 계속 눈을 부라리고 지금 매일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모양이 잡히는 순간 타점이 나오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양이 안 잡히더라도 일단 넉넉하게 일단 타점 잡아놨고 더 좁고 더 정확한 타점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일단은 널찍하게 접어놓은 타점은 이제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알려드렸고 상황에 따라서 더 좁고 날카로운 타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방송 오셔가지고 지금 뭐가 중요한지 알고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트레이딩이 별거 아니야. 차트 분석이 별거 아니라고. 그냥 상황 정확히 간단하게 구조적으로 정리해가지고 어느 지점이 중요한 지점인지 어느 지점이 신뢰도 높은 지점이지만 하면은 그게 타점이 되기 때문에 배팅 확인해서 배팅 들어가고 돌파할 때 배팅 들어가고 잘못되면은 또 적당히 손절을 해서 하고 그냥 그렇게 반복만 하면 돈이 벌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막 맞추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 그랬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제 미장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장 차트는 뭐 하고 있느냐? 자, 미장 차트 위에가 S&P 500, 가운데가 나스닥, 맨 밑에가 비트코인이고요. 나스닥 열렸습니다. 오늘 아침 7시 열려가지고 살짝 갭상승으로 시작했다가 뭐 큰 건 아니고요. 고점 여기 했다가 뭐 살짝 횡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예,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갭 자리까지 다시 떨어졌어요. 여기 지지공간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지지공간 깨면서 더 내려갈지 지금 테스트하고 있죠. 지지공간 테스트하고 있고요. 고점 계속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좋은 쪽으로 가려면은 뭡니까? 이 고점 계속 내려가 이런데 받아줄 때 받아주면서, 아니면은 빠졌다가 빨리 올리면서 이런 구간 위로 쳐 올렸을 때 트렌드가 변할 수가 있는 거. 이런 거 뭐 뻔하잖아요.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현재까지는 하방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는데요. 비트코인하고 비교했을 때 뭐 역시 늘 그렇다시피 똑같이 움직이진 않고요. 뭐 약간의 영향은 있는 뭐 그 정도 관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성이 지금 높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이게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 단기 차트고, 자, 뒤에 주황색이 나스닥입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특히 최근 여기 6월 한 23일부터 해가지고 한 지금 한 2주 정도 보시게 되면 비슷해요. 나스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가 좀 했다가 이렇게 하고 있고, 비트코인하고 똑같진 않지만 뭐 흐름이 뭐 어느 정도 관계는 있어 보이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하나하나 똑같진 않고요. 좀 줄여서 한 4월 달부터 봤을 때도 그 앞에까지 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주황색 보시면 그죠? 뭐 디테일한 모양은 다릅니다만은 이렇게 올라와서 비트코인하고 이 부분에서 조금 갈라지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크게 봤을 때는 대충 같이 올라온, 그죠? 그래서 이런 느낌 계속 눈에 익히시면서, 아, 완전 똑같진 않고 그냥 이 정도 적당히 비슷하고 뭐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스닥 조그마한 움직임 하나하나 일희일비를 안 하지. 그죠? 그래서 나스닥 차트는 우리 비트코인에게는 늘 그냥 참고용이에요. 참고용.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여야지. 나스닥 음봉 하면 비트코인은 음봉 양봉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근데 그런 단기적으로 그런 구간도 있습니다만은 넓게 쭉 보면은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미장 차트 보는데 신경 쓰기보다는 비트코인 자체 차트 분석이 훨씬 가성비가 좋고 좀 효용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 차트 하시면서 무슨 나스닥 차트에 뭐 나스닥 이슈에 너무 막 매몰다가 하는 거는 멍청한 거라 그랬어요. 꾸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보세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뭡니까, 대략적으로는 널찍하게 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이 같은 위험 자산으로서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미장이 나쁘지 않은 게 비트코인에게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 미장이 쭉쭉 빠지면 비트코인도 조금이나마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미장 차트 좀 크게 보게 되면은 이제 S&P 500 일봉인데요. 정고점 돌파하고 쭉쭉 가다가 일단 오늘은 음봉 하나 나오고 있고요. 나스닥도 정점 돌파해서 쭉쭉 가다가, 근데 쭉쭉 가는 게 뭐 엄청 센 건 아니죠. 딱 봐도 결국에 엄청 세지 않습니다. 깨작깨작 올라가다가 오늘 음봉 하나 나오는 상태고요. 조정이 좀 깊어지면은 언제든지 추세선 깨지면서 또 조정 국면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뭐 굵직한 조정이 없었죠.
네, 그런 부분 정도 신경 쓰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그런 것들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크게 그런 거 없기 때문에 모니터링 정도만 해주시고요. 별일 없는 모니터링 정도만 해주시고 비트코인 위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비트코인 1시간 봉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근데 아직 의미 있는 반등 사이즈까지는 아니죠. 적어도 이런 추세선 돌파 같은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조금 이제 버티고 있는 정도 느낌이고, 수평 지지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네, 4시간 봉도 이렇게 여기 표시해놨고, 여기서 일단은 버티고 있는 정도 느낌입니다. 계속 볼 겁니다. 좀 이따가 이제 1시 뭐 35분 남았으니까 1시 마감 같이 볼 거고요. 그때 또 추가 브리핑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데일리 브리핑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남은 시간은 좀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 질문도 받고 소통도 하고 하겠습니다. 아트도 보고. 자,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잘 보고 계신 분들, 귀찮지 않으시다면은 손가락 한 번만 까딱하시면 되니까 따봉 버튼 한 번씩만 쭉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